AI가 세상을 바꾼다. 이 말, 이제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요, 오늘은 그냥 그런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기술 도입? 뭐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아예 비즈니스의 판 자체를 새로 짜고 있는 AI 트랜스포메이션, 여기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변화는요, 그냥 뭐 업그레이드 좀 하고 프로그램 바꾸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의 유전자, 그 DNA 자체가 바뀌는 어마어마한 전환이라는 거죠. 그럼 AI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줄여서 AX라고 부를 텐데요. 이게 정확히 뭘까요? 흔히 생각하는 그냥 업무 좀 편하게 하는 자동화? 그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AI를 회사의 심장부에 아예 이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방식, 전략, 고객에게 뭘 줄 것인가까지 모든 걸 뿌리부터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AI가 어떻게 비즈니스의 DNA, 그 유전자 자체를 바꾼다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제 AI는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설계하는 설계자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바로 고객이 원하는 걸 원하는 바로 그 순간에 딱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이 온디맨드 가치 창출이 진짜로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 엄청난 변화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과연 어떤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진짜 생생한 사례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첫 사례부터 아주 강력합니다. 현대자동차인데요. 여기서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로 3분의 1. 이게 뭐냐면요. 현대차가 AI 기술을 그것도 15개 넘게 활용해서 광고 제작 비용이랑 시간을 말 그대로 3분의 1로 확 줄여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효율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냥 돈만 아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감성적인 스토리텔링 광고를 만들면서 이런 혁신을 해냈다는 거. 이게 진짜 대단한 거죠. 이런 변화가 자동차 산업에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보세요.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는 AI 추천 기술 덕분에 매출이 30%나 뛰었고요. 제조 분야의 인터엑스는 기계가 알아서 다 하는 자율 공장을 실제로 구현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쿠팡의 그 엄청난 배송 속도, 그리고 헬스케어 기업 루닛 덕분에 훨씬 정확해진 암 진단까지 AI는 정말 우리 삶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로레알 사례는요, AI가 한 기업의 정체성 자체를 어떻게 바꿔버리는지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예시입니다. 로레알은 이제 그냥 화장품 회사가 아니에요. AI로 개개인의 피부를 진단하고 거기에 딱 맞는 제품을 추천해주면서 스스로를 뷰티테크 기업이다, 이렇게 재정의해버렸죠. 하지만 이 강력한 기술의 등장은 뭐랄까, 동전의 양면 같은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의 일자리 그리고 커리어에 과연 어떤 깊은 영향을 미칠지 그 어두운 면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일자리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재편되고, 즉 전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왼쪽에 있는 직업들은 AI 때문에 위험할 수 있지만 반대로 오른쪽을 보세요. AI 시대가 만들어낸 완전히 새로운 직업들이 막 떠오르고 있잖아요. AI 윤리 전문가,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런 직업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냥 직업 종류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AI를 잘 다루느냐 못 다루느냐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AI 기술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25%나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개인 연봉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AI 기술 격차가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AI는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준 데이터를 그냥 학습할 뿐이죠. 만약 그 데이터에 우리의 숨겨진 편견, 차별 같은 게 들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AI는 그걸 그대로 배우고 심지어 더 강화시켜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채용이나 신용평가처럼 아주 중요한 결정에서 말이죠. 자, 이제 AI의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윤리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위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AI가 인간의 좋은 점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가장 나쁜 습관들, 최악의 단점들을 학습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질문이 이루다 사태의 핵심을 깨뚫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AI 챗봇, 바로 이루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기는 정말 예기치 못한 곳에서 터졌죠. 이루다가 갑자기 특정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학습 과정에 쓰였던 사용자들의 사적인 대화 내용까지 유출되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터졌어요. 결국 AI가 학습 데이터에 담겨있던 인간의 편견을 그대로 흡수해버린 결과였던 거죠.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AI 시대에 정말 중요한 기준을 하나 세웠습니다. 과학적 연구라는 이름표가 사용자의 진짜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써도 되는 만능 열쇠는 아니다 라고 딱 선을 그은 거죠. 이건 AI 시대에는 기존의 법적 허점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기업과 그리고 우리 개인을 위한 구체적인 항해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기업 리더들을 위한 명확한 3단계 전략입니다. 첫째, AI를 그냥 도구로만 보면 안 돼요. 비즈니스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키워주는 증폭기, 앰플리파이어로 봐야 합니다. 둘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 모든 걸 실행할 핵심 AI 인재를 남들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건 바로 여러분, 우리 각자를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첫째, 끊임없이 배우는 평생학습.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둘째, AI가 따라하기 힘든 창의력이나 비판적 사고, 협업 능력 같은 소프트 스킬의 가치는 앞으로 훨씬 더 높아질 거고요. 마지막으로 내 분야에서 AI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이해하는 능력, 바로 AI 리터러시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결국 AI는요, 그 자체로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대한 증폭기인 거죠. 우리의 능력, 심지어는 우리의 편견이나 창의성까지 뭐든 그걸 있는 그대로 비추고 또 엄청나게 키워주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 강력한 AI라는 증폭기를 가지고 대체 무엇을 증폭시키시겠습니까?